이러니 그랜저 살 바에 K8 살 바에 그랜저 하브 살 바에 K8 하이브리드 살 바에 제네시스 살 바에 뭐 이런 소리 나온 거겠죠. 안녕하세요. 가격표본익기 차파고입니다.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해서 3,406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각종 충돌 방지 보조에 LED 헤드램프, 전자석 이중접합 차음 유리, 전자석 천연 가죽 시트에 열선 시트도 있고 앞좌석은 전동 시트까지 되니까 손으로 밀고 당겨가며 시트 위치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내비게이션까지 있으니 아쉬울 거 없죠. 이제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는 103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지원하니 요즘 차들에 비해 옵션으로는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앞좌석 통풍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중에 통풍 시트 틀고 다닐 기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거 없다고 해서 차 안에서 쪄 죽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12.3인치에 LCD 계기판 없습니다. 그런데 바늘 계기판이나 액정 계기판이나 보여주는 정도는 똑같죠. 물론 LCD 계기판이 이쁘긴 합니다. 그런데 계기판 이쁜 거랑 운전하는 거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늘 계기판만으로도 충분해요. 전동 트렁크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세단 타면서 트렁크 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SUV 같은 차야 캠핑을 자주 다니니 전동 트렁크가 좋지만 세단은 전동 트렁크 없어도 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하지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 보고 주차하다가 화면 왜곡 때문에 어이없는 주차 사고 내는 경우도 꽤 됩니다. 믿을 건 사람의 눈이지 카메라 따위가 아니에요. 그랜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르블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3,63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26만원 올랐습니다. 자, 프리미엄에서 어설프게 이것저것 옵션 넣느니 르블랑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르블랑은 3,534만원이고 프리미엄은 3,303만원입니다. 프리미엄이 231만원 싸죠. 르블랑이 앞서는 옵션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12.3인치 LCD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앞좌석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까지 앞섭니다. 이제 저 옵션들을 프리미엄에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따라가려면 103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넣어야 됩니다. 이러면 가격 차이는 128만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후측방 모니터 넣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넣으려면 103만원짜리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차이는 25만원밖에 안 나죠. 아직 안 넣은 옵션이 많은데. 그리고 바늘 계기판 12.3인치 LCD 계기판으로 바꾸고 앰비언트 무드램프 넣으려면 147만원짜리 플래티넘 플러스 넣어야 됩니다. 이러면 가격 차이는 이제 프리미엄 조합이 르블랑보다 무려 122만원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 넣으려면 프리미엄에선 74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까지 들어가야 하니 결국 르블랑보다 가격은 196만원 더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르블랑보다 더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트인 캠. 이거 하나만 프리미엄 조합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조합에서 옵션을 2개 이상 넣으실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르블랑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옵션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단일 옵션 98만원이라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지만 K8에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넣으려면 빌트인 캠까지 억지로 묶어서 160만원에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98만원에 헤드업만 넣을 수 있는 그랜저는 그나마 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미쉐린 타이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끼워지는 넥센의 AU5 타이어도 넥센에선 나름 고급 라인의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운전할 차라면 굳이 메모리 시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지 억세스도 필수 옵션 아니니 무시하셔도 돼요.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없는데요. 하지만 커튼 그거 뭐 얼마나 올리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햇빛이 무섭다면 그냥 뒷좌석만 틴팅 아주 진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햇빛 안 무섭죠. 전동 조절 스티어링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위치 움직일 일이 있나요? 시트도 안 건드는데 스티어링은 더더욱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네, 이거 없어도 됩니다. 풀옵션급 옵션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현대 스마트 센스 2 플래티넘 플러스 추가해서 4,00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77만원 올랐습니다. 르블랑 다 좋은데 뭔가 아쉬운 게 있다 싶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까지 오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전동 스티어링의 콤비네이션으로 작동하는 이지 어세스가 타고 내릴 때 매우 편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긴 분들은 장거리 주행할 때 허벅지가 쑤시거나 할 텐데 운전석 전동 쿠션 익스텐션으로 시트 방석끼리 늘려놓으면 하반신이 훨씬 편해집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트에 돈 아끼면 안 되겠죠. 워크인 디바이스도 조수석 조절을 손쉽게 하니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사장님 자리 만들어주기도 좋고요. 뒷좌석 도어 유리와 뒷유리에 전동 커튼이 들어와 직사광선으로 인한 뜨거움도 막을 수 있습니다. 틴팅 아무리 진하게 해도 커튼은 못 이겨요. 그 외에도 카드 타입의 스마트키 들어오고 플래티넘 플러스 넣으면서 빌트인 캠도 들어와주니 따로 싸제 불박 넣을 필요 없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없습니다. 그런데 뭐 19인치 휠 들어오고 머플러 좀 바뀌고 그릴이랑 사이드 몰딩에 크롬이 좀 바뀌는 건데 이거 캘리그래피 오너 아니면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아쉬워할 부분이 아니고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나파 가죽에 퀼팅이 이쁜 건 맞는데요. 글쎄요. 그랜저 기본 시트가 천연 가죽이라 굳이 비싼 돈 내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뒷좌석에 고급형 암레스트 없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사람이 안 타면 이 암레스트 아예 쓸 일이 없죠. 만약에 아이들이 탄다고요? 그러면 이거 애들이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텐데 오히려 더 안 좋겠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 없는데요. K8의 메르디앙 사운드 시스템이나 소나타의 보스 오디오면 고민해보겠는데 JBL? 언제적 JBL입니까? K8 메르디앙은 스피커가 14개라도 되지 그랜저의 JBL은 12개입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캘리그래피에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4,29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281만원 올랐습니다. 실내 재질이 중요하신 분들은 3번 조합에서 어설프게 디자인 플러스 넣지 말고 캘리그래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디자인 플러스 넣었을 때와 캘리그래피와의 실내 차이는 비슷한 듯 하지만 꽤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나파 가죽 시트와 스웨이드 천장재, 스티어링 휠 홈커버, 나파 가죽 감싸기는 익스클루시브의 디자인 플러스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을 보자면 익스클루시브에선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일반적인 헤드레스트지만 캘리그래피는 스웨이드 목베개 헤드레스트입니다. 카메트도 익스클루시브는 일반 카메트지만 캘리그래피는 좀 더 두꺼운 고급 카메트가 들어가고요. 대시보드 재질도 익스클루시브는 우레탄의 대시보드이지만 캘리그래피는 인조 가죽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센터의 사이드 판넬도 익스클루시브는 우레탄이지만 캘리그래피는 여전히 인조 가죽으로 감싸줬고요. 스티어링 재질도 익스클루시브는 일반적인 가죽 스티어링이지만 캘리그래피는 반펀칭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도어 가죽의 마감도 익스클루시브는 밋밋한 도어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캘리그래피는 퀼팅 패턴의 도어 가죽이죠. 마지막으로 도어 가니쉬도 익스클루시브는 그냥 플라스틱 도어 가니쉬지만 캘리그래피는 리얼 알루미늄 도어 가니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스클루시브에서 디자인 플러스 넣는다고 해도 캘리그래피의 실내 고급감은 절대 비슷하게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 차이는 분명히 나니까요. 그 외에도 반무광의 크롬 몰딩이 대거 추가되는 캘리그래피 전용 외장 디자인이 적용되고 19인치 휠도 스퍼터링 휠이라 세차만 잘하면 반짝거리는 알로이 휠에 비해서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JBL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뒷좌석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 들어오니 옵션으로 챙길 건 다 챙기게 되는 거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프리미엄에 스마트 센스 추가하셔서 3,406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편의 옵션은 다 있는 조합이며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장치까지 챙기게 되니 안정과 편안함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형 그랜저의 핵심은 바로 르블랑 등급이죠. 226만원 더 주면 르블랑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하여 3,63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전동식 트렁크,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앞좌석 통풍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이테크한 옵션들 전부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운전석의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377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익스클루시브에서 조합하시면 됩니다. 전동 경고 스티어링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과 뒷좌석 커튼까지 고급 준대형차다운 옵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고급스러운 실내 내장이 중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281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캘리그래피 풀옵션인 4,29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실내 퀼팅 나파 가죽에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덮이고요. 뒷좌석 오디오 컨트롤 암레스트와 JBL 사운드 시스템까지 뭐 거짓말 좀 더 못해서 제네시스 부럽지 않은 옵션과 내장 재질을 챙기게 됩니다. 저는 옵션만 놓고 보면 3번 조합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이번 그랜저는 끝물이기도 하고 가성비로 사기엔 역시 르블랑 조합인 2번 조합이
조합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경쟁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준대형 고급차 3대장인 그랜저와 K8, G80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볼 텐데요. K8은 그랜저에 비해 길이는 35mm, 휠베이스는 10mm나 더 큽니다. G80도 그랜저에 비해 길이는 5mm, 좌우폭은 50mm, 휠베이스는 무려 125mm나 더 크죠. 예전에는 그랜저가 크기만으로는 다른 차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 차였는데 이제는 가장 컴팩트한 준대형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나올 신형은 얼마나 더 커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차량 가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 K8 2.5는 183만원 더 비싸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31만원, K8 하이브리드도 무려 514만원 더 비쌉니다. 이러니 그랜저 살 바에 K8 살 바에 그랜저 하브 살 바에 K8 하이브리드 살 바에 제네시스 살 바에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유류비를 보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되는데요. 휘발유값 1,550원 기준 그랜저 2.5는 1km당 134원이 소모되고요. 10만 킬로 주행 시 1,336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K8 2.5는 연비가 살짝 더 좋아서 11만원 덜 들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79만원, K8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무려 475만원이나 덜 듭니다. 그래서 5년 10만 킬로 주행 시 자동차세까지 포함하여 유지비 계산해보면 그랜저 2.5는 1,629만원이 들지만 K8 2.5는 11만원 덜 들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91만원, K8 하이브리드는 무려 637만원 덜 드네요. K8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이라 배기량이 작아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연비와 세금 두 가지 측면에서 금액적인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와 5년 10만 킬로 유류비 및 자동차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그랜저 2.5는 약 5,918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에 비해 K8 2.5는 184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84만원 정도로 가격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배기량에 연비도 비슷하니 유지비 차이 거의 안 나는 거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331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저렴한 유류비 덕에 오히려 76만원 저렴해지고요. 대망의 K8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514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127만원 더 저렴해집니다. K8 하이브리드가 너무 깡패스럽게 비싸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5년 10만 킬로 알차게 타실 거면 그냥 K8 하이브리드 사시는 게 낫겠어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르블랑 살 거 아니면 그냥 K8 하이브리드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랜저 르블랑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간단하게 사면 안 되는 이유 5가지와 사야 하는 이유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내년에 그랜저는 풀 체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풀 체인지 한번 할 때 워낙 많이 하는 편이라 얼리 어댑터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21년형 그랜저는 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르블랑은 뒷좌석에 커튼 없습니다. 세 번째, 나파 가죽도 추가 안 됩니다. 네 번째, 아무래도 구형 플랫폼입니다. K8이 신형 플랫폼이고 저중심 설계의 플랫폼인지라 주행 안정성에선 아무래도 그랜저가 K8에 비해 아쉽긴 합니다. 다섯 번째, K8보다 모든 면에서 한 수 아래입니다. 옵션들도 이름만 같지 기술적 성숙도는 K8 쪽이 더 한 수 위인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블랑을 사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 소나타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풀업이 3,588만원입니다. 그럼보다? 네, 맞습니다. 굳이 소나타 살 바에 르블랑 사는 게 낫죠. 두 번째, K8 1.6 터보 시그니처 풀업이 3,557만원입니다. K5 풀업 살 돈으로 K8 사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랜저 르블랑 정도면 가격과 옵션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구성의 차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그랜저가 끝물이라 이런 르블랑 같은 등급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번째, K8을 르블랑급으로 옵션 구성 맞추려면 가격은 약 3,900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차가 좋아서 내년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3,500만원대의 이 옵션 구성은 신형 그랜저에선 절대 못 맞출 겁니다. 아마 신형 그랜저를 르블랑급 옵션 구성으로 맞추려면 3,900은 그냥 넘을 것 같고요. 최소 4,0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그런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옵션의 준대형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르블랑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로써 가격표 분석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